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보는 시간, 부산 재발견.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이승원 교수와 함께 부산의 매력을 발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부산 어떤 곳의 매력을 좀 발견해볼까요? 네, 오늘은 해안절경의 끝판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부산의 해안절경에 근사한 곳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끝판왕이라고 말씀을 하신 곳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부산에는 사실 뭐 해안절경이 뛰어난 곳이 정말 많은 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네. 진짜 최고 중의 최고인 코스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기대 정말 멋지죠. 이기대가 그러니까 이제 해안절경의 끝판왕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다녀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만큼 멋진 해안절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그 세상에 다른 지역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네. 매력이 출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귀암괴석이나 바다를 바라보는 절경뿐만 아니라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뷰가 정말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부산의 찐 매력을 품고 있는 것이 이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찐 매력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좀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네. 사실 뭐 우리 부산 사람들이면 이기대를 모르지는 않으실 건데요. 그렇죠. 근데 뭐 이기대 말은 많이 들었지만 해안 산책로를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주말 아침에 여기를 가보면 관광버스가 여러 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서 트레킹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 좋은 트레킹 코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외국인들도 여기에 참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이 정말 잘 났네요. 외국인들도 많이 찾으시는 거 보니까요. 네. 예. 여기 이기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네. 지금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해안가에 돌출되어 있는 기암괴석이나 안반들을 보면 이미 몇 천만 년 전에 거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지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 십수명의 학생들이 보호 헬멧을 착용을 하고 네. 뭔가 조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조사하고 있던가요? 아마도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네. 요 이기대의 어떤 지층에 대해서 지질 관찰을 위해서 아마 탐방 수업을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그 지질 조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새롭게 다시금 이제 그 이기대를 보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네. 정멸의 시간을 지켜온 태즈감천과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 사이에서 파도라고 하는 찰나의 순간들이 무한 반복으로 하얗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기대입니다. 교수님 건축학과가 아니라 혹시 국문학과 아니셨습니까? 제가 또 한시합니다. 정말 시를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바다 풍경이 멋진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기대라는 말씀인데 네. 여기에 또 보면은 그 트레킹 코스가 또 있죠. 네. 여기는 갈매길로는 5구간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기대 해안 산책로를 트레킹 하시려면 부산 남구 용호동 동생마을에서 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현재는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뭐 가능한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가시는 것이 좋고요. 동생마을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어울마당을 지나고 그다음에 농바위 전망대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5, 6도 해맞이 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인데 물론 이걸 거꾸로 이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습니다. 거리로는 대략 4.5km 가량 되고요. 어허. 소요 시간으로는 뭐 여유 있게 이게 걸어갔을 때 2시간 30분 가량 뭐 조금 더 쉬엄쉬엄 뭐 바다 구경하면서 가면 3시간도 걸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뭐 결코 그렇게 간단한 산책 코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풀 코스를 다 트레킹을 하시려면 제대로 트레킹화 신발도 신고
약간의 음료수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풀코스가 좀 부담이 되신다, 간단한 산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분의 1 정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생마을에서 어울마당까지만 찍고 돌아오는 코스가 대략 50분 가량 걸립니다. 네. 여기는 길도 대단히 편안하고 또한 이기대 순환 도로로 해서 금방 여기 귀가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쪽 어울마당까지 가는 또 나무 데크가 잘 돼 있어서 네, 많은 최근에 분들이 가니까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편안하게 바다의 그런 멋진 풍경을 보시면서 건너라면 힘든 줄 모르고 걸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소개해 주신 코스들 중에 좀 흥미로운 스팟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우선 동생마을에서 출발하자마자 발길을 멈춰야 될지 모릅니다. 멈춰야 돼. 왜요? 데크 계단을 쭉 따라 올라가면 네. 첫 번째 나오는 지점이 동생마을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딱 올랐으면은 바로 광안대교 후면부가 멋지게 펼쳐져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요. 맞아요. 탁 트여 있죠. 네. 그리고 저 너머로 마린시티나 해운대 쪽의 도시 전경이 멋지게 펼쳐져 있거든요.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인데 발목이 잡혀서 한참 넋놓고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서 3시간 정도가 아니라 한 4시간은 잡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해질녘에 불빛까지 그 도시의 불빛이 들어오고 광안대교의 경관 조명이 들어오면 더욱 환상적인 이제 조망을 뿜어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참 동안에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으신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 가지 실제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동생마을에 조금만 가다 보면 구름다리가 또 한 3군데가 나오는데 험한 바위 계곡을 지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한데 네. 이 구름다리가 약간의 어떤 긴장감과 또 한편으로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곳이죠. 네. 그리고 또 잘 조성된 데크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파도와 바위가 만나서 철썩이는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데요. 네. 도시에서 몇 걸음밖에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곳이 바로 이 이기대이죠. 네. 그리고 또한 조금 가다 보면 어울마당에서 조금만 가다 보면 과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광산이라고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광산도 볼 수가 있군요. 네. 지금은 막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한 바닷가에서는 그 바다 낚시를 하는 강태공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조금 가다가 힘들면 바위에 잠깐 걸터 앉아서 바다 멍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조금 더 가다 보면 이제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등장하는데요. 의외로 이 어울마당이 넓은 자갈마당으로 되어 있어서 흠칫 놀라게 됩니다. 네. 어울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스탠드가 있는데 여기 서는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하고요. 네. 푸른 바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넓은 마당과 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면 네. 바다 앞에 멋진 공연은 얼마나 환상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그 정월 대보름 행사도 했었거든요. 몇몇 행사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획을 잘해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공연들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또한 여기가 또 특이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해운대를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풍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영화 속 배경으로도 등장을 했었군요. 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오륙도 해맞이 공원 이쪽도 볼거리 많잖아요. 네, 이렇게 넓게 조성되어 있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도 가보시면 계절마다 멋진 꽃들을 식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앞쪽으로 시원하게 트인 바다와 함께 우리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의 모습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죠. 네. 그리고 여기 가면 또 필수 방문 코스 중에 하나는 다들 아시는 스카이워크를 꼭 가봐야 됩니다. 예. 35m 높이의 해안 절벽 위에 만들어져 있는 유리길, 밑에가 뻥 뚫려져 있는 유리길이죠. 네. 거기를 U자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약간은 조심스럽게 엉거주춤해서 이제 들어가서 오륙도를 배경으로 하고 인증샷을 한 방 받고 오는 것이 네. 이곳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여기 가면 한 가지 수행해야 되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엉거주춤 걸어 나오는 그 미션 말고 또 있나요? 네. 뭘까요? 바로 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제 동해, 남해, 서해로 되어 있는데 네. 동해와 남해의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 가면 바닥에 표석이 하나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동해와 남부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네. 한번 찾아보시는 게 미션이고요. 그렇군요. 네. 미션은 아니지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가장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륙도인데 네. 오륙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더러 여기 가면 또 오륙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는 바닥에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대를 이렇게 교수님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 이런 곳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도 부산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기대 일대는 그 오랜 동안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네. 이 천혜의 땅이 난개발로 망쳐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장치였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부산시에서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이기대 일대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서 원천적으로 개발 행위를 못하게 묶어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에서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정책적인 장치들과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 뜨거운 관심들로 인해서 부산의 허파와 같은 이기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돼야 할 텐데 자꾸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좀 걱정이에요. 네, 사실은 이렇게 풍광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본의 욕망이 서서히 스며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개발에 대한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 그 곳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네. 민간 사업자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해상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사례가 그중 하나였고요. 네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언론에 많이 얘기되었던 이기대 입구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철회가 됐죠. 네, 물론 시민들이 반대하고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사업이 철회가 되어서 참 다행한 일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임없는 이 개발에 대한 욕망들은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네. 어설프게 뭐 외국 따라하기나 개발 중심적인 측면에 축을 맞춘다면 이곳을 오랜 동안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천혜의 자연인데 그렇죠. 잘못 개발했다가 이곳을 망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자연 그대로의 그 모습, 그 절경, 해안 절경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이기대의 매력을 좀 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재발견 동명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이승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와 함께하는 TBN 교통안전 캠페인